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샤오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가 제시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가 성공했다고 해서 도덕적 선을 넘어도 되나요? 그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의 수단이 정당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가 성공했다고 해서 비열이 위대해진다는 뜻인가요? 그가 성공했고 우수하고 탁월하다고 해서 그를 의심해서는 안 되나요? 돈 있는 사람이 짱이고 팬 많은 사람이 옳고 회사가 크면 발언권을 가져야 하고 성공만 하면 그가 하는 말이 곧 법이 되고 제멋대로 굴어도 되나요? 만약 이 사회가 오직 찬양만을 들으려 한다면 그런 사회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차 문이 안 열려요. 저희는 모두 곧바로 달려갔어요.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은 돌을 들고 소화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소화기를 들고 발로 찰 수 있는 사람은 발로 찼습니다. 진짜 욕 나옵니다. 홍보할 땐 그렇게 온갖 기술 용어를 잔뜩 내세우더니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도 쓸모가 없네요. 샤오미 자동차가 또 사고를 냈습니다. 최근 복건성 평담 항구에서 새벽 4시경 한 대의 샤오미 SU7이 계속해서 바다 쪽으로 돌진하다가 바로 바다에 빠지기 직전에 운전자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려 있었던 탓에 결국 이 샤오미 SU7은 바다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냉장고도 컬러 TV도 대형 소파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과장된 첨단 기술도 필요 없어요. 쓸모 없습니다. 요즘 몇 년 동안 한참 앞서간다 라고 떠들던 브랜드들 허세 부리며 뻥치는 건 누구보다 잘하죠. 그런데 도로에서는 차바퀴가 삐뚤게 꺾이고 축이 부러지고 제어 불능, 화재, 발화, 폭발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계속 터지는 걸까요?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24시간이 지났지만 샤오미 자동차와 CEO 뇌부는 아직까지도 대중에게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자. 시속 200km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순간 제동 들어간다. 셋, 둘, 하나. 와, 안정감 진짜 끝내준다. 그 사고 이후 샤오미 차량을 소유한 저로서는 정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샤오미의 칩셋이 차량급 규격이 아니라 소비급 규격이라는 사실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반도체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저도 지금 이 차를 타고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중요합니다. 이 차가 어떤 온도, 어떤 도로 상황에서도 저와 제 가족을 무사히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가? 우리는 혁신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혁신이라는 길 위에서 실험용 쥐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 샤오미 자동차는 모두 무료 긴급 구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다른 회사의 서비스 팀보다 더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고객님은 현재 대기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샤오미 자동차 추락 사고가 또다시 샤오미의 CEO 내군을 여론의 정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연관 소재 애가 과기그룹의 창업자 진광휘는 공개적으로 샤오미를 비판했다가 인신 위협을 받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거세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신변에 대한 협박까지 받게 될 줄이야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명품의 끝은 명함이고 마케팅의 끝은 사기인가요? 크게 써놓은 문구에는 역광의 왕이라 적혀 있지만 밑에는 돋보기를 들이대야 겨우 보이는 작은 글씨로 역광의 왕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라고 쓰여 있네요. 세계에서 가장 긴 주행 거리라더니 알고 보니 그건 우리의 꿈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젠장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허위 광고 아닌가요? 최고의 법무팀을 갖췄다고 자랑하지만 그 최고의 법무팀도 양심은 있어야죠. 돈 벌겠다고 염치를 버리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뻔뻔해도 되는 건가요? 한쪽에선 사람이 경악할 만큼 뻔뻔하게 굴면서 다른 한쪽에선 우리가 박수까지 쳐줘야 합니까? 샤오미 SU7의 스탠다드 버전은 깡통 모델도 아니고 청춘 모델도 아닙니다. 샤오미 SU7의 스탠다드 버전은 다른 차종들과 비교하면 최강입니다. 내군이 처음으로 만든 차인 만큼 자재도 아주 튼튼하게 썼고 아직 원가 절감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서 그런지 품질은 정말 뛰어납니다. 설마 이게 샤오미가 말한 12억 8,100만 가지 주행 모드 중 숨겨진 비밀 옵션인 걸까요? 최근 산동위해의 한 샤오미 SU7 차주가 1인 미디어를 통해 영상을 공개하며 사건의 전말을 밝혔습니다. 차주의 설명에 따르면 차량은 집 문 앞에 주차된 상태였고 이미 잠겨 있었음에도 갑자기 스스로 시동이 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차주는 샤오미 자동차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초기 응답에서는 휴대폰을 잘못 눌러 작동된 것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고객센터는 다시 연락해 아이폰 16의 보조운전 기능이 차량을 작동시켰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차주는 곧바로 실내 CCTV 전체 영상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사건 당시 휴대폰 조작은 전혀 없었고 이번 일은 인위적인 조작이 아님이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샤오미 자동차 공식 고객센터는 현재까지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 샤오미 울트로 차량을 한 대 구입했는데 15일 밤 지하 주차장에서 시속 약 20에서 30km 정도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순간 차량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핸들도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차량은 그대로 벽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건 제가 막 출고받은 샤오미 SU7 울트라. 색상은 앵무새 그린입니다. 방금 생산 라인에서 막 출고한 새 차입니다. 지금부터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속 200km에서의 순간 정지 실험입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출시 단 1시간 만에 24만 대 주문을 돌파하며 업계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7월 6일부터 인도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2개월 19일, 그동안 총 4만 대 이상이 인도되었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겉부터 속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돋보기로 수차례 꼼꼼히 살펴보는 소비자들, 그야말로 수십만 건의 혹독한 검증을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정말 엄청나게 까다로웠죠. 샤오미 SU7 차량의 연이은 사고로 인해 업계 전문가들은 다시 한번 전기차의 스마트행 주행 시스템 안전성과 품질 관리 기준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프로레이서 마청아가 샤오미 SU7을 몰고 제 뒤쪽에서 트랙을 질주하며 지나갔는데요. 방금 명확하게 트랙을 이탈한 장면이 찍혔습니다. 이 브레이크의 한계는 정말 너무 낮습니다. 이건 와이어 제어 브레이크 방식이라 페달을 밟아도 발에 아무런 감각을 주지 않아요. 정말 아무런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로 인한 성능 저하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절벽처럼 급격히 발생해요. 제가 트랙 밖으로 튀어나간 그 순간에는 브레이크가 사실상 완전히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고 정말 위험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동력 시스템과 지능형 제어 시스템 간의 매칭 문제인데요. 출력은 너무 강력한 반면 제동 성능은 매우 떨어집니다. 전동 브레이크. 이번에는 진짜로 한참 앞서간다는 표현이 딱이네요. 말이 길면 입 아프죠.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샤오미의 스마트 셰시 선행 연구 기술인 선 제어 브레이크는 유압 구조를 완전히 없애고 전동 캘리퍼를 사용합니다. 모터가 피스톤을 밀어서 자동 디스크를 조이고 이로써 전기식 선 제어 브레이크를 실현한 거죠.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도 필요 없습니다. 차량 전체 구조 배치도 최적화되었고 정비도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영상 다 보셨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안전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그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품이죠. 그런데 이제 이 브레이크마저도 바꿨다니요. 예전에는 시속 200km에서의 순간 정지를 자랑하더니 이번엔 선제어 브레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선제어 브레이크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자전거나 전기자전거 대부분은 케이블 방식의 기계식 브레이크를 쓰고 있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건 자동차의 전자식 선제어 브레이크입니다. 즉 당신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그 페달은 신호를 칩에 전달하고 칩은 전기 신호를 통해 모터에 명령을 내려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소비자용 칩셋이 이걸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전기 회로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결국 당신들이 말하는 혁신과 기술이란 건 단순한 문제를 일부러 어렵게 포장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든 다음 그걸 다시 그럴싸하게 떠들어대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느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대단한가요? 76초에 한 대씩 생산됩니다. 76초 만에 차 한 대를 만들어낸다니 20만 명 넘는 차주들이 하루빨리 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거라네요. 정말 책임감 있는 자동차 회사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차를 만드는 데만 책임지고 달릴 수 있게 만드는 데는 책임지지 않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건 유한 책임을 진다는 뜻인가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또 독일차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네요. 영상 하나 보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타입니다. 제타는 독일인이 만든 차로 무려 80년 동안 사용되며 모든 버그를 다 잡아낸 차예요. 버그를 전부 다 잡아냈다. 이게 바로 진짜 자동차 제조의 기준이에요. 폭스바겐 골프, 도요타 카롤라, 혼다 어코드처럼 70에서 80세대 이상의 모델을 겪어온 차량들 말이에요. 사실 모든 세대에 혁신적인 기술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면 볼수록 세대가 지날수록 점점 더 세련되고 멋져 보이잖아요. 이 블로그는 전기차 바닥 위의 부분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지만 바닥 아래의 기계적 완성도, 즉 기계의 기본 품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조율, 기계 테스트, 실제 차 테스트를 거듭하여 한 단계씩 결함을 메우는 과정에서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든 결함이 다 메워진 차만이 코너 구간에서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고 위급한 순간에 한 번의 핸들 조작으로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경험도 없이 출고 단계에서부터 고성능만 강조한 차량이라면 결과는 뻔하죠.
코너윅 싸움에서 바로 이런 참사가 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비록 테스트 결과가 포르쉐를 능가한다. 16억 8천만 가지 주행 모드가 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정작 차량은 한 번도 구해내지 못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차를 보면 멀리 피하세요. 멀수록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안전성, 공간, 가속 이런 거요? 사실 별 의미 없어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자동차의 안전이라는 건 결국 속도가 빨라지고 무게가 커질수록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의 문제 아닐까요? 같은 2톤짜리 차량이라도 시속 40km의 속도로 달릴 때 생기는 운동 에너지는 약 30g짜리 폭약이 폭발할 때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시속 100km일 경우는요, 무려 184g 폭약이 터지는 수준의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속 80km로 달리는 두 차량이 정면 충돌하게 되면 그 충격은 수류탄 한 발보다 더 강력한 살상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왜 자동차 제조에 진입 장벽이 없으면 안 되는지 이해되시죠? 뇌군, 당시 저는 고가도로 아래에서 정상적으로 운전 중이었습니다. 졸지도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고 그냥 아주 천천히 시속 30에서 40km 정도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보조운전 시스템 단계에 진입하자마자 갑자기 속도를 시속 80km로 확 올려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충돌하기까지 시간이 고작 2-3초밖에 되지 않았고 저는 반응할 겨를도 없이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해버려서 결국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사고의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호를 위반했고 상대 차량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차량 시스템이 명백히 인식을 잘못한 문제, 그리고 제가 몇 초간 멍했던 것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저 혼자 져야 한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 일일까요? 뇌군, 이번에는 정말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셨네요. 장사나 제대로 하시지. 왜 그렇게 과장된 말을 하셨습니까? 뭐라고요? 샤오미 초강강? 제가 이 차를 받기 전엔 진짜로 초강력 강판을 쓴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냥 프로젝트 이름이라고요. 그리고 샤오미 SU7이 지상에서 가장 빠른 양산차라고요. 그 말도 사진 확대해서 보니 결국 또 목표로 삼는다는 표현이더군요. 이런 식의 광고 방식이라면 어떤 사람이 이름이 해삼이라면 그 사람이 만든 볶음면은 해삼볶음면이겠네요. 그걸 한 그릇에 99 위안에 팔아도 되지 않겠어요? 뇌군, 직접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차량 2대,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냥 회수해 가시죠. 1300km 주행하는 동안 단 한 번만 충전했습니다. 실제 주행거리 테스트 결과에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저는 이틀 연속으로 휴대폰을 수리했어요. 그동안 단 한 번밖에 자지 않았거든요. 저도 제 몸 상태에 깜짝 놀랐습니다. 뒷좌석 등받이는 전동 조절이 가능하고요. 최대 조절 각도는 135도, 마이바흐보다 1도 더 넓습니다. 이물 온도는 54도예요. 마오타이, 중국 유명 고량주보다 1도 더 높습니다. 우리 차와 다른 차를 동전 하나 두께로 비교해보면 우리 차가 확실히 얇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 다리요? 이 젓가락보다 더 얇습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중국 당국의 규제 대상은 언제나 소비자입니다. 당국의 전폭적인 비호 아래 이들 자동차 기업의 법무부서는 진실을 말한 일반 시민이나 정비기사를 고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차량 소유자까지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고난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으로 인해 저는 귀사에서 샤오미 U7 맥스 시리즈 차량 한 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주문을 확정할 당시 제 지능에 문제가 있었던 탓에 8월에 가장 먼저 배송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또한 제 시력이 매우 나빠서 주문 확정 옆에 기본 안내 내용을 보지 못했고 이로 인해 일련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저는 제 실수를 깊이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차량 인도 시기에 대해서는 샤오미 측의 일정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2026년에 차량이 인도된다 해도 몇 년 더 기다리는 것도 감수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항의 같은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설 속의 연구개발부 37명,
법무팀 7,000명이라는 거죠. 돈 벌어놓고 지능까지 모욕하는 이런 기업은 정말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소비자가 한 자동차 회사를 계약금 환불 문제로 고소했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법원에서 기각당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피고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자동차 회사는 판매는 A 회사, 계약금은 B 회사, 차량 제작은 C 회사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법원도 헷갈리는데 소비자는 더더욱 멘붕이죠. 휴대폰은 화웨이, 전기차는 샤오미, 집은 헝다, 밥은 시베이, 분유는 산루. 아주 권위 있죠. 단 하나의 디테일도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디테일 하나도 베낀 게 없어요. 다 오리지널이에요. 웃음이 나네요. 정말 말장난의 달인이시네요. 디테일에는 혁신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주 비슷해 보이네요. 뇌군 총재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외관 디자인 특허 보호 기간이 10년이라는 걸. 그 기간 지나면 법적 리스크도 없고 비슷해도 문제 삼기 어렵고 또 뭔가 창의적인 포인트도 넣었으니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거 정말 배울 만한 전략 아닌가요? 좋은 소식은 샤오미가 드디어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약간의 후유증이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후유증이냐고요? 요즘 누군가가 녹지대라고 말만 꺼내도 많은 네티즌분들은 혹시 자동차가 녹지대를 달리고 있는 건가? 라고 바로 떠올리실 수 있어요. 또 누가 마케팅 천재라고 하면 다들 바로 그 발표회를 떠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법무팀이란 단어가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 소비자를 고소한 그 사건일 겁니다. 또 누가 역광 사진을 얘기하면 당연히 역광의 왕이 떠오르고 심지어 그 밑에 작게 써있던 그 자막까지도 생각나실 수 있겠죠.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샤와이 동무. 저 여기 있어요. 앞좌석 시트를 가장 아래로 내려줘. 2개 좌석 위치 조정 완료. 샤와이 동무. 듣고 있어요. 조수석 시트를 가장 위로 올려줘. 조수석 시트를 최고 위치로 조정 중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거울까지 밀어 올려서 바로 망가뜨려 버리네요. 이거 진짜 문제 생기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이 유리와 샤오미 U7 차량 인도 첫날에 망가졌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여러분 한 가지를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음성 제어 정말 편리한가요? 20년 전쯤 삼성 600 모델에서 처음 음성 제어 기능을 접했습니다. 애니콜 음성 전화 걸기 기능이었죠. 10여 년 전에는 애플의 시리도 지겹게 써봤고요.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음성 제어는 과연 기술의 진보일까요? 아니면 지능의 퇴보일까요? 지금의 젊은 세대는 이런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기술 자료들을 파고들고 있을 때 그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들은 교과서나 인터넷에서 떠드는 부흥했다, 멀찌감치 앞섰다는 말만 믿고 있을 테니까요. 수년이 지나도록 도대체 어떤 제조사들이 여전히 예전에 다 써먹고 버린 쓰레기 같은 기능들을 인공지능이라고 포장해 팔고 있는 걸까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